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차트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자,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12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36.9가 나왔습니다. 컨센 자체가 42.5였는데 36이 나왔다는 거는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고, 자, 구매자 관리 지수가 어떤 거냐면 각 기업에서 구매나 생산 라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지금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50보다 낮으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 재고라던가 생산이라던가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한 비율이 36.9, 50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주요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 관리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침체라는 게 오게 된다면 급격하게 깨져내려갈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국채금리라던가 금리 자체를 빠르게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짧은 침체를 겪고 나서 금리 자체를 확 낮춰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워낙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2년 국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자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10년 동안의 국채로도 5% 가까운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1%나 2%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비쌌던 2년물 채권들을 갚아주면서 재정을 건전화시킨다는 작전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침체라는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채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주식을 40% 투자를 하고 채권을 60% 투자를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이 부분을 30%로 줄이고 채권을 70%로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리밸런싱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당시에 리밸런싱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경기 자체의 침체를 본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국채 비중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채권 비중을 높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밸런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하나의 연계된 사건으로 시장에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한 상태에서 향후의 시장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유효계 3대 증시 모두 지수가 하락이 되었고 1% 넘는 하락폭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반도체 관련 SOX, SOXL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상방을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역시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포함된 지수들 역시 S&P 500이나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주요한 기술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란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저항이 실현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단기적으로 상승 양봉을 만들었던 부분들을 대형 기술주인 M7 위주의 조정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을 무너뜨리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AI와 관련된 민주식들은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70%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폭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여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같은 경우는 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는 했어요.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보조지표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측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51선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정폭 자체를 18,500선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 5% 정도의 조정에는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1%가 빠지긴 했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51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나스닥
즉 기술주에 비해서 전체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어서 자, 조정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등 자체는 나스닥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조정 자체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폭 자체는 주요한 지지 라인이 잡혀 있는 5,600이나 700선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역시나 5%에서 한 7%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은 뭐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증시의 조정 구간에서 평단을 낮출 기회가 오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가 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요약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위쪽에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가는 위치였고 돌파를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0일선 저항을 맞고 하방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박스권 안에서는 우리가 투자 관심을 가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지지를 맞고 올라가는 이러한 핑퐁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섣부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 타이밍은 이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들어가는 판단 구간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더 멀리 가져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에 있어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고 보조지표로 보았을 때는 하방을 그려가는 우하향하려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방을 그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다른 지수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방을 먼저 그렸기 때문에 어제도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러셀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주식들 중에서도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AI 섹터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여기선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전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 같은 경우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기술주 중심 나스닥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 말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이나 TQ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MACD 상으로 우하향이 마무리되지가 않은 시점이고 자, 51선 주요한 추세에 걸쳐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위치여서 자, 매수 기회로 보기보다는 관망해 주시는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세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상황이 훨씬 더 좋지가 않아요. 완전히 역배열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단기 이평선이 하방에 존재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장기 이평이 존재하는 자, 역배열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를 자주 바꾸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원지수로 봤을 땐 하방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세배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그리고 추세가 완벽하게 잡혀있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뷰 자체를 한번 제가 바꿨어요. 왜 바꾼 거냐면 예측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봉이 잡혔던 상황에서 500선을 도전할 거라고 보았는데 이 양봉을 무너뜨렸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때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매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위험도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황이 아니고 바로 조정을 받게 되면 30% 가까운 손해를 막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황이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 영상을 오래 봐셨던 분들이라면 테슬라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조정을 받는 타이밍마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서 지금 역시도 조정의 초입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매도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결국 50선 인근에서의 조정은 또 물량을 늘리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서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현금 확보를 해주신 상태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물량을 늘리는 기회를 잡아가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장기 입형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막 시장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만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자, 이 부분을 살짝 깼다가 재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0주선을 따라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트럼프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상화폐라는 거는 계속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게 된다면 유일하게 세금이 없이 모든 국제 시장을 넘나들 수 있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장점을 가진 수단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국제 정세 혼란이 이어지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정배열 우상향이 잡혀있는 파동상의 움직임은 우리가 폭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접근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일간으로 볼 때 잡혀있는 이 1억 3천이라는 지지라인, 그리고 주봉 추세로 보았을 때 보여지는 이 1억 라인이라는 지지라인, 결국엔 1억 라인이 지지라인이란 얘기는 한 1억 2천 정도까지는 에너지들이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지지라인이 탄탄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 재상승 구간을 기다려 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상화폐 쪽 섹터나 주식들도 좋은 투자 타이밍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식의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 흐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카고 구매지수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침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번 만들고 가야 되는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로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자로 거의 4.5%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재정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침체를 강하게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흐름,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 파동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침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오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이거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10년물 국채 4.5%를 뿌려대면서 막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번 찍고 나서 이때 때 맞춰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국제적인 경제 침체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